저는 오늘 제 인생을 망가뜨린 여자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에서 나는 쓰러져 울고 있던 한 여자를 업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여자가 내 인생을 통째로 가져가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냥 지나쳤어야 했던 걸까?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던 걸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한 일에는 복이 따른다고. 하지만 그날 밤 내가 받은 건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룻밤만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지옥의 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게 내 인생이 무너지는 첫걸음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은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하늘에서 끊임없이 내려와 세상을 온통 하얗게 덮어버린 날이었습니다. 나는 마을 아랫동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넘어갔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람은 울부짖듯 불어댔고 눈은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해. 이러다간 길을 잃겠어.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은 좁았고 양옆은 온통 나무와 바위뿐이었습니다. 사람 그림자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나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있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눈 덮인 바위 틈,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저고리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엔 눈물이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손을 떨며 내게 뻗었습니다. 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을 돕는 게 맞을까? 만약 나쁜 사람이라면? 만약 나를 속이려는 거라면?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그 눈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병으로 시댁에선 저를 쫓아냈어요.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녀는 말하다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정말요? 네. 빨리요. 이러다간 정말 얼어 죽습니다. 나는 그녀를 업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몸, 깃털처럼 가벼운 체구. 그녀는 내 등에 매달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미워하겠지.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는 건 잘못된 일이야. 나는 그렇게 그녀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물을 데웠습니다. 이걸 드세요. 나는 물 한 사발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인이십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은 김씨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박씨라고 합니다. 26입니다. 네, 박씨. 나는 이불을 더 가져다 덮어주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어디로 가실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 사는 집이니까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떠날까? 아니면 내 마음이 약해진 걸까? 그날 밤 나는 마루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울음소리.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울까. 나라도 도와줘야지. 아침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밥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밥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아, 네, 박씨. 이건 제가 지었어요.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요. 아니, 괜찮습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저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며 나는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친척은요? 다들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시집도 친정도 아무도.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며칠만 더 있다가도 괜찮겠지. 갈 곳도 없다는데 내쫓을 순 없잖아. 며칠만 더 계세요. 그동안 갈 곳을 찾아보시고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 꼭.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우리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나는 말렸습니다. 박씨,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한 번도 웃지 않았으니까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가?
일주일이 지나자 집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빨래는 항상 개어져 있었고 밥은 늘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냈습니다. 김 씨, 너 여자 들였다며? 아, 아닙니다. 그냥 잠시 머무는. 이야, 부지런하다던데? 복 받았다. 그게 아니라. 아무튼 잘 됐어. 너 혼자 사는 거 보기 안쓰러웠는데.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구나. 하지만 뭐 나쁜 건 아니잖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 힘드셨죠? 아, 네, 좀 힘들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오늘 국이 잘 됐어요.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떴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잘하는데 내쫓는 게 맞나?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인데 같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박 씨, 네. 혹시 계속 여기 계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어차피 갈 곳도 없으시고 저도 혼자 사는 것보다 낫고요. 하지만 제가 폐만 끼치는 게 아닐까요? 폐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밤 물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어도 될까요? 그리고 나는 매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우리 집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닭이었습니다. 닭이 줄었네? 나는 닭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10마리였는데 8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 혹시 닭 본 적 있으십니까? 닭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여우가 물고 간 거 아닐까요? 여우라. 속으로 생각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요즘 산에 여우가 많다고 하니까. 나는 여우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또 닭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네. 이번엔 곡식이었습니다. 곡간에 쌓아둔 쌀 자루가 가벼웠습니다. 분명 가득 채워뒀는데 나는 자루를 열어봤습니다. 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 네. 혹시 쌀 옮기신 적 있으세요? 쌀이요? 아니요. 왜요? 아니, 좀 줄어든 것 같아서요. 아, 제가 곡간이 습해서 밖에 좀 말렸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 그랬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쌀이 마르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뭔가 깨름칙했습니다. 며칠 후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최 씨 영감을 만났습니다. 김 씨, 자네 요즘 장사라도 하나? 장사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자네 집 여자가 보따리 들고 장에 자주 오던데. 보따리요? 그래. 뭔가 팔러 오는 것 같던데. 나도 멀리서 봐서 확실하진 않지만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나는 느끼고 있었다. 아, 그랬습니까? 제가 부탁한 게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런가? 뭐, 부지런하니 좋지.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뭔가 이상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루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나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화장실 가는 소리겠지. 그냥 자자.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뭔가를 끄는 듯한 소리. 무거운 것을 옮기는 소리.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곡식 자루를 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때 그 말을 믿어버렸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곡간을 확인했습니다. 쌀 자루가 또 줄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그녀는 매번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밤이 되면 곡식을 빼돌렸습니다. 닭도 잡아 어딘가로 가져갔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속이고 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나는 그녀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들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낯선 사내를 만났습니다. 오늘 것이야. 그녀는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사내는 보따리를 받아 열었습니다. 곡식과 닭이 들어 있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알아요. 조금만 더 있으면 끝나요. 그래. 금전 꾸러미까지 챙기면 우리 떠나는 거야. 네. 나는 그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이건.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산책했습니다. 이 밤에요? 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먼저 자겠습니다. 네. 편히 주무세요.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루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그녀가 움직였습니다. 금전 꾸러미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어.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다 챙겼어? 응. 이제 마지막이야. 그래. 내일이면 여길 떠난다. 드디어네. 이 촌구석 떠나는 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왜 이러십니까? 왜 속였습니까?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 들켰네. 박씨. 아니, 당신 이름도 거짓이겠죠.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입니까? 어차피 들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사내가 나섰습니다. 시끄러. 어차피 끝난 일이야. 우린 이제 떠난다. 떠난다고요? 내 재산을 훔쳐놓고? 재산? 이게 다 재산이야? 고작 이 정도로? 사내는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집을 털었는지 알아? 당신 같은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뭐라고요? 여자가 울면서 나타나면 다들 믿더라고. 착한 척하면 다들 속아 넘어가더라고. 그녀가 사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가자. 그래. 이제 끝났으니까.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왜 하필 저였습니까?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착해 보였거든요. 착한 사람들은 쉬워요. 눈물만 보여주면 다 믿으니까. 미안해요. 진심으로.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마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정심을 무기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눈물을 흘리며 다가옵니다. 가장 약한 척하며, 가장 불쌍한 척하며.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착한 마음은 지키되 맹목적인 믿음은 버리십시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